네, 안녕하십니까. 토목기사 실기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 제1회 시행되었던 토목기사 실기 필답형에 대한 기출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죠. C는 0.2kg 제곱센치, 접착력이 0.2고 파이는 30도, 감마 T는 1.8 톤파 세제곱미터인 사질 지반 위에 이제 근입 깊이가 1.5m의 정방향 기초가 놓여 있다. 이때 기초 도심에 300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지하수 영향은 없다고 본다. 이때 기초의 폭 B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테르작의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이제 이용하고 안전율은 FS는 3, 형상계수 알파는 1.3, 베타는 0.4, 파이는 30도일 때 지지력 계수 NC는 20, NQ는 23, NR은 20. 그래서 여기 지금 기초에 대한 형상계수를 여기서 주어졌네요. 근데 이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형상계수를 좀 암기를 해 둬야 되죠. 자, 그래서 극한 지지력에 대한, 먼저 극한 지지력에 대한 그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알파 C, NC 플러스 베타 곱하기 B, 감마 1 곱하기 NR 플러스 감마 2 곱하기 DF NQ라고 하는 테르작의 이제 극한 지지력, 그죠? 직접 기초의 극한 지지력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극한 지지력 공식에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죠. 1.3 곱하기 0.2니까 2톤으로 고치면 2톤이죠. 2 곱하기 NC에 대한 값이 20 주어졌죠. 20 더하기 베타 0.4 자 곱하기 기초폭 B는 이걸 모르죠. 이거 B를 구하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단중량 1.8 곱하기 NQ 주어진 값이 23이에요. 23 더하기 감마 2 이것도 1.8이죠. 1.8 곱하기 근입 깊이 1.5m 1.5m 곱하기 NQ가 20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식을 정리해서 보면은 계산해서 보면은 14.4B 더하기 114.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초폭 B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기초에 대한 그래서 이제 허용 지지력에 대한, 그죠? 이걸 식을 안전율하고 관계해서 이걸 한번 또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FS 허용 지지력이라는 것은 FS분의 QU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원래 안전율은 어떻게 해요? 극한을 갖다 몰라요? 허용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허용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죠? 우리의 그 구조물에서 떨어진 집안 반력에 대한 거.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반력에 대한 거죠. 반력에 대한 값, 이게 만약 Q라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그죠? 같게 되죠. 그래서 이제 QA분의 QU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QA는 허용 지지력은 FS분의 QU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QU는 14.4 B 더하기 114.1 이거를 안전율 3으로 나눠보면은 허용 지지력에 대한 이게 구해 볼 수가 있죠. 이걸 구하면은 4.8B 더하기 38.03 이렇게 허용 지지력이 이제 구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허용 하중에 대한 거 Q 라지 QA Q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QA라고 하는 거는 허용 지지력 QA 곱하기 단면이죠. 그래서 여기 4.8B 더하기 38.03 여기다가 곱하기 정방형이니까 이제 B의 자승으로 단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허용 요게 이제 그 하중에 대한 건 지금 얼마죠? 문제에서 지금 300톤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원래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그 극한을 보는 게 아니고 하중에 대한 것도 허용 상태로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게 지금 300톤이에요. 300톤. 그래서 이거는 300이죠. 300톤. 그죠? 자,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B 값에 대한 거 이거를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300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반복법에 의해서 구해보면은 답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제 B 값을 계속 구해다 보면은 300이 떨어지는 게 2.46m. 2.46을 넣어주면은 300이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폭 B에 대한 거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은 이제 직경이 이제 30cm이고 평판 제하 시험에서 작용 압력이 30톤파 제곱미터일 때 치마량이 15mm라면 직경 1.5m 실제 기초에서 30톤파 제곱미터 압력이 작용할 때 사질토 집안에서의 치마량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종종 이 문제가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사질토 집안에서의 이제 이제 극한 지지력과 QUF, F라는 것은 푸팅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 여기 한번 정리해 보죠. 이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마량에 대한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QUF라는 것은 QUP, 평판의 극한 지지력, 평판을 통해서 얻어진 극한 지지력이죠. 곱하기 BP, 평판, 그죠?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 평판에 대한 기초폭이죠. BP분의 BF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SF, 그죠? 실제 푸팅에서의 치마량, 세틀먼트, 그죠? 치마량이라고 하는 거는 SP 곱하기 BP 플러스 BF의 EBF. 여기에 전체 다시 한번 자승,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토에서 QUF는 QU 평판과 같은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점성토에서의 치마량이라는 것은 SP 곱하기 BP분의 BF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초폭이죠. 기초폭. 이제 BP분의 BF. 평판에 대한 것분의 실제 기초의 크기.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 그죠? 여기는 하중 강도. 이렇게. 그래서 사질토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질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압한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중 강도가 커진다. 그래서 이게 지지력. 그 다음에 이렇게 치마량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치마량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는데, 치마량도 제압한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마량은, 그죠? 이렇게 이제 하중 강도는 줄어들고 치마량도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례식의 관계가 여기에 이제 그 모래 집안에서는 정확하게 다 안 떨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기초 밑에 하부에 모래는 그 내부의 구속 응력, 모래 자체의 이제 그 구속 압력, 응력에 의해서 이게 정확한 그 비례관계식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좀 틀리죠. 여기 실제 기초에 2배를 해주고, 그 다음 밑에는 평판에 대한 기초폭과 실제 기초에 대한 폭을 더해서, 그죠? 전체에 자승을 걸어준다는 거. 이게 좀 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미리 좀 해두셔야 될 이제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치마량. 그리고 점성토 집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이거는 이제 점성토는 이건 지지력. 이거는 치마. 그래서 점성토는 제압한 폭이 아무리 커져도 평판에 했을 때와 실제 기초에 대한 극한 지지력 값은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거고, 점성토의 또 치마량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그죠? 그래서 SP 곱하기 BP분의 BF의 관계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아닌 점성토로 봤을 때는 이걸로 써야 되겠죠. 치마량 관련.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SF는 SP. 자, 0.3이죠. 30cm 곱하기 가로 열고 BP. 이건 지금 SP라고 하는 것은
평판에서의 치마량이죠. 치마량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5mm라고 그랬죠. 15가 와야죠. 15mm. 평판에 대한 거 BP 0.3 더하기 실제 기초가 1.5m라고 그랬죠. 1.5 이거분에 2 곱하기 실제 기초 1.5m 두 배를 준 거예요. 전체에 또 자석 이렇게 넣어주면은 41.67mm 이렇게 해서 치마량에 대한 거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여기를 좀만 더 치우고. 자,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복합 푸팅에 있어서 이제 기초 집안의 허용 지내력이 10톤파 제곱미터일 때 기초 길이 이제 L과 B를 한번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 이제 복합 기초죠. 여기 이제 직사각 복합 기초에서 L이라고 하는 이제 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Q1 플러스 Q2 이거분에 2Q2 곱하기 S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근데 이 식 자체는 사실은 예, 모멘트, 그죠? 모멘트에 대한 이제 그 식에서 이제 끄집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기점을 해가지고 Q1 이게 Q1 플러스 Q2에 대한 게 Q1 플러스 Q2.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보면 Q1 플러스 Q2 여기다 곱하기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거리, 그죠?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이거를 L, 그죠? 가장 긴 쪽이 L이죠. 그럼 여기서 바깥쪽에서 기초 중심까지 거리 이거는 스몰 a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거는 2분의 L에서 마이너스 a를 해준 거죠. 여기다가 2분의 L 마이너스 a를 해준 거. 요거는 뭐와 같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기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Q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S. 기둥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S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에서 이 식에서 이제 L 값에 대한 걸 끄집어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식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직접 식을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도 되는데 또 귀찮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단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풀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2 곱하기 여기 A가 지금 얼마예요? 1m죠. 1 더하기 Q1 60, 70, 60 더하기 70톤 이거분에 2 곱하기 70 곱하기 이 Q2에다가 S가 지금 얼마죠? S가 중심과 중심 거리인데 이게 지금 3m라고 돼 있죠. 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얼마냐면은 5.23m 이렇게 나오죠. 5.23m. 그다음에 이제 B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는 자, B라는 것은 Q 허용 지지력 QA분의 Q1 플러스 Q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식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식은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허용 지지력 집안에서 받아져질 수 있는 허용 지지력에다가 곱하기 뭘 곱해주는 거예요? B 곱하기 면적이니까 B 곱하기 L 해준 거죠. B 곱하기 L 해준 이거는 뭐와 같다?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그죠?
이 지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Q1 플러스 Q2와 같다. 그죠? 이 식에서 결국은 이게 여기서 끄집어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예, 여기서 이제 B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L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 식에서 이제 이렇게 B를 구해내면은 QA 곱하기 L분의 Q1 플러스 Q2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외우는 식은 아니죠. 뭐 굳이 외워야 될 식은 아닌데, 이것도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뭐 외워야 될 상황이 좀 있으면, 뭐, 좀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식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몸에 힘은, 합산에 힘은 같다고 하는 이런,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0은 QA는 얼마예요? 10이죠. 10 곱하기 L이 5.23이죠. 23. 이거분에 Q1, 60 더하기 7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얼마냐면은 B 값에 대한 게 2.49m, 2.49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연약 지반을 계량할 때 연직 안밀도 UV는 0.95, UH 수평 방향 안밀도 이거는 0.5라고 그랬죠. 0.5일 때 전체 안밀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안밀도를 구하는 이 공식에 대한 거 그거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U는 1 마이너스 가려고 1 마이너스 UV 그죠? 직 방향, 연직 방향에 대한 안밀도, 그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1 마이너스 UH 수평 방향에 대한 안밀도 이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U는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U 그죠? V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UH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 UV가 0.959 곱하기 가로그 1 마이너스 0.5죠. 0.5. 자, 이걸 계산해 보면 98% 그죠? 평균 안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5번에 이제 보면은 10m 깊이 쓰레기층을 동다짐을 이용해서 계량하려고 한다. 이때 이제 사용할 해머 중량은 20톤, 하부 면적 이제 반경이 2m인 원형 블록을 이용한다면은 해머의 낙하고는 얼마가 되냐? 보정 계수 알파는 0.5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량 심도와 이제 추의 이제 그 무게와 낙하고 간의 이제 그 경험식, 그죠? 경험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계량 심도 D라고 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루트 W 곱하기 H 이런 식이 있죠. 이건 아주 간단한 식이 있죠. 그래서 알파는 0.5를 해주고 루트 W에 대한 게 지금 20톤짜리 해머 중량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20 곱하기 낙하고 2m. 낙하고가 지금 낙하고는 안 주어졌죠. 반경이 2m 그냥 원형 블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여기 이제 낙하고에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해머의 낙하고를 구하라는 게 H는 뭐 이걸 구해야 되겠죠. H. 그런데 여기서 계량 심도 지금 심도에 대한 건 깊이 몇 메다요? 10m라고 그랬죠. 10m의 쓰레기층이니까 계량 심도 여기 이제 10m죠. 10m. 여기 10m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H에 대한 거 구해 보면은 20m 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버킷 용량이 3루베인 쇼벨과 15톤 덤프 트럭을 사용해서 토공사를 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물음에 이제 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의 단위 중량은 1.9 톤파 세제곱미터, 토랑 변화율 L값은 1.2, 쇼벨의 버킷 개수 1.1, 사이클 타임 30초, 효율은 0.6, 그리고 덤프 트럭의 사이클 타임은 30분이고 30분 중 상하차 시간은 2분이고
작업 효율은 0.9이며 덤프 트럭 한 대를 적재하는데 필요한 쇼벨의 사이클 횟수는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쇼벨의 시간당 작업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랬어요. 쇼벨의 시간당 작업량에 대한 거 이거 뭐 공식 뭐 달고 있는 공식이죠. 시간당 작업량, 쇼벨의 시간당 작업량 Q, S는 어떻게 해요? 사이클 타임 분해, 그죠? 이거를 시간으로 표시하니까 3600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Q, K, F, E 이런 기본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이클 타임, 쇼벨에 대한 사이클 타임 지금 여기 보면은 쇼벨의 버킷 개수는 1.1이고 사이클 타임 30초 그랬죠. 30초 이거 보내 3600 그대로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Q라고 하는 거는 버킷에 대한 용량이죠. 버킷 용량이 3누베라 그랬죠. 3누베 곱하기 버킷 개수. 버킷에서 이거는 작업 조건에 따라서 이제 버킷 개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용량을 크게 받죠. 그래서 1.1. 자, 토랑 환산 개수 F는 자, 토랑 환산 개수는 이게 본바닥 토랑으로 구하니까 F는 1.L분의 1로 해야 돼요. 그죠? L분의 1. 요 자체가 버킷으로 요 자체의 이 버킷 백호로 버킷으로 뜰 때는 어떻게 흙이 흐트러진 상태로 가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예요? 지금 최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L 값이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L분의 1을 해주면은 본바닥 토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효율성을 60%만 본다.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198 세제곱미터 퍼 아워 시간당 19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덤프 트럭, 그죠? 덤프 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에 대한 거, 시간당 작업량. 그러면 Q, 덤프니까 QT라고 이렇게 표고, 덤프 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덤프 트럭에 대한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사이클 타임 분해. 그죠? 이게 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클 타임, 덤프의 지금 사이클 타임은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30분. 그러니까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60을 곱해야 되겠죠? 60을. 이건 초니까 3600을 한 거고, 시간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QKF인데, 맨 처음 뭐였나요? 최적이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거. Q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버킷은 아니고 K는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효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K라고 하는 것은 버킷에, 그죠? 쇼벨에 대한 거, 여기에 이제 상차하는 장비에 대한 이런 거, 개수에 대한 버킷 개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세당이 없으니까 그것만 이제 빼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덤프 트럭의 최적, 이걸 Q를 모르죠. 이걸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덤프 트럭의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갖다가, 그죠? 덤프의 질량을 뭘로 나눠요? 밀도로 나눠야 되겠죠. 덤프 트럭에 그 실리는 그 밀도라는 건 뭐예요? 흙에 대한 밀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덤프가 지금 15톤 덤프를 쓰라고 그랬어요. 15톤에 흙의 밀도에 대한 게 1.9, 흙의 단중량 1.9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해주는데, 근데 덤프 트럭에는 실릴 때는 어떤 상태가 실려요? 흙이 백호 또는 쇼벨로 떴을 때 흙이 흐트러진 상태로 흙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체적이 증가되는 거죠. L 값이 고려돼야 돼요. 그래서 L 값, 토랑 화산 개수 L 값에 대한 이걸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토랑 변화율 L 값이 1.2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면은 9.47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9.47이 이제 구해졌죠,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클 타임 덤프에 대한 거 30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0 이거분에 여기 60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9.47 이게 오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부분이 있죠. F 이것도 본바닥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 1.2분의 L분의 1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자, 덤프에서 효율을 얼마로 봤냐면은 작업 효율은 0.9를 보라고 그랬죠. 0.9. 그러니까 덤프에 실리는 게
100%다 실린 게 90%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덤프에 대한 작업량을 구해보면은 14.2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쇼벨 한 대당 덤프트럭 소요 대수. 그러면 쇼벨 한 대당 덤프트럭 얼마 돼? 그러면 쇼벨로 작업할 수 있는 양을 뭘로 해? 덤프트럭의 그 작업량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아까 시간당 작업량으로. 그래서 쇼벨과 덤프트럭의 이제 조합 대수를 구해보면은 쇼벨의 시간당 작업량 198루벨을 뭘로 나눠요?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인 14.21로 나눠주면은 13.91대가 나오니까 결국 14대가 되는 거죠. 14대. 이렇게 해서 문제 6번에 대한 거를 알아봤고요. 자, 문제 7번을 한번 볼까요? 교량이죠. 이제 교량에서 교량 상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되는 형식 네 가지를 쓰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워놓고, 자, 교량의 이제 그 상판이 이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제 걷어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중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밑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로교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상로교라는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그 걷어가 걸쳐지는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 위로 이제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중로교라면 중간에 걸치든지, 또는 하로교는 밑에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강 트러스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걷어 자체가 이렇게 하부로 밑에서 깔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태는 뭐예요? 이거는 하로교라고 하죠. 하로교. 근데 이 걷어가 또 중간에 걸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건 중로교. 그 다음에 걷어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이거는 상로교라고 그러죠. 상로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걷어 위로 걷히는 이런 방식의 형태를 이제 상로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일단 상로, 중로, 그다음 하로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쓰려면 이층교. 그래서 이층교라는 것은 이제 그 위에 밑에 하부가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있는 이런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하로교 걸쳐 있고 그다음에 중로교 걸쳐 있는 이런 두 가지가 한 번에 돼 있는, 또는 중로교 그다음에 상로교가 한 번에 걸쳐 있는 이런 상태의 이제 그 교량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층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로, 중로, 하로, 이층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문제 이제 8번에 보시면은 교대 설치 시 측방 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쓰라 그러죠. 연약 집안에서의. 자, 그러면은 그 연약 집안에서는 교대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교대가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교대 이게 이제 뒷체험이죠. 여기 이제 어프로치 슬러브라는 거고, 그죠? 여기 이제 이런 철 콘크리트 구조물이 뒤로 빠져나오고, 이거 걷어 이거 있고, 자, 뒷체험, 이거 뒷체험이라고 그러죠. 뒷체험제. 자, 이게 이제 연약 집안.
이게 이제 측방 유동이 이렇게 이제 연약 집안 이렇게 말뚝이 이렇게 이제 시공이 이렇게 깊은 기초에 말뚝이 시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연약 집안인 경우에 이게 측방 유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측방 유동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측방 요거를 앞에다가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밀리는 거죠. 이렇게 측방 유동에서 이제 교대가 밀리고. 그러면 이게 왜 밀리느냐? 첫 번째 보면은 뒷체험, 교대 뒷체험을 해주는 이 재료가 이게 무거울 때, 이게 중량이 많이 나가면은 이 교대 뒷체험의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연약 집안으로 합으로 이제 하중이 떨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뒷체험 나가는 형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뒷체험제가 단위 중량이 무거울 때, 무거우면은 그만큼 내려 누르는 하중이 크니까 이 하중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눌리는 하중에서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면서 옆으로 밀리면서 측방이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눌리는 힘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측방에 대한 이런 영향을 주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뒷체험제. 교대 배멜 뒷체험제 단위 중량이 무거울 때. 단위 중량이 어떻게 해요? 클 때. 무거울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연약층의 밑에 교대 기초 하부의 연약층의 두께가 이제 얇으면 좀 이게 측방 유동의 힘이 좀 덜할 텐데 이 두께가 깊은 경우, 연약층의 심도가 깊을 경우는 이게 이 하중에서 눌리게 되면 측방 유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연약층 두 번째가 연약 집안의 두께가 클 때 이게 크게 이제 측방 유동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뒷체험제에 대한 단위 중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약 집안의 두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체험제와 그 다음에 앞성토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하중에 측방 유동이 일어나면서 전면에는 뭐가 일어나? 이렇게 흙이 이렇게 히빙 현상이 일어나겠죠. 히빙 현상이 이제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앞성토라는 거를 이걸 하는데 이 앞성토와 뒷체험제의 높이, 예를 들어서 높이 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뒷체험, 교대 뒷체험에 대한 이 높이 있죠. 뒷체험과 앞성토를 했을 때 높이 차가 크게 많이 벌어지면은 그만큼 측방 유동이 클 것이고 이 앞성토 높이가 커서 이 뒷체험과의 높이 단차 차이가 적게 발생되면은 측방 유동에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뒷체험, 교대 뒷체험 높이와 교대 전면 앞성토의 높이 차. 뒷체험 높이와 교대 전면의 앞성토 높이차. 그죠? 이런 그 영향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쓴다 그러면은 이 연약 집안인데 연약 집안의 그 전단 강도, 연약 집안의 이 점착력 이 부분들이 크면은 그만큼 측방 유동이 적게 일어날 것이고, 그죠? 이게 연약 집안의 이 전단 강도가 작으면은 그만큼 흙이 잘 밀려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약 집안의 두께도 문제가 되지만은 연약 집안 강도죠. 연약 집안의 전단 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요한 그 요인 3가지 정도를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뒷체험의 무게, 그죠? 무게. 그 다음에 연약 지반, 그 다음에 앞성토, 그죠? 앞성토가 뒷체험과의 높이 차.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쓴다 그러면 연약 지반의 강도.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의 문제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